자, 들어갈게요. 요거, 아까 요 계산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뭐냐면, 진짜 가성비가 높아요. 이거는 아무것도 그냥 모르고, 야, 뭐, 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앞나로 그냥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왜냐면, 좀 다음에 할 게 이제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외울 거 많고. 근데 그 학자 외우는 게 나아요? 빼안나가 나요? 빼가 나. 이게 계산 문제가 내년에 10문제가 뜹니다. 계산 문제를 안 하면 합격 못 해요.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요거 좀 오타가 났어요. 아까 제가 요 GT 있었죠. GT는 얘랑 더해주니까 그건 되는데 여기 좀 지워주세요. 이건 GT가 필요 없거든요. 나중에 그냥 요거 뺀 다음에 퍼센트 한 다음에 나누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파트가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자, 요거는 왜 안 넘어가지? 잠깐만. 일단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페이지 보시면 안 넘어가. 큰일 났다. 자,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은 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170페이지까지 했었죠. 그러면 오른쪽 171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밑에 지대에 대한 견해가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자,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페이지를 171페이지서부터 좀 넘겨보세요. 171페이지서부터,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179페이지까지요. 171에서 179페이지까지가 179 차셨죠. 여기서 한 문제 남아요. 한 문제. 근데 따보세요. 가성비가 떨어진다. 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빼앗나는요. 빼앗나는 그냥 내일 시험이에요. 제가 그냥 앞에다 두고 빼앗나만 했어요. 그냥 마치는데 이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학자가 많이 나와요. 누가 많이 나온다? 학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암기 기법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을 먼저 가고 학자 나오니까 이제 가는데, 일단 볼게요. 나중에 이제 제 요약집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다시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아까 페이지로는 거기 아까 페이지가 171페이지 있었죠. 171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강의를 이제 해드리고 이제 쭉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럼 거기 보시면은 지대론이라는 자체가 이 밑에 지대에 대한 견해가 고전화파와 무슨 고전화파가 있어요. 신고전화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봅니다. 우리가 지대라는 건 뭐냐면 갑돌이가 지주예요. 지주는 토지의 주인이거든요. 그럼 얘가 그냥요 땅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빌려줘서 땅값이 집가고 토지의 가격이고 지대가 토지의 임대료예요. 그럼 지대를 받는 이론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무슨 아파가 있어요?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저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고전아파와 신고전아파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데, 그럼 어떤 아파가 먼저 나왔겠어요? 고전아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갈린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전아파는 최근에 그냥 값이 잉여다. 잉여고요. 그 다음에 신고전아파는 비용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고전아파가 자연적 특성이라는 자체는 부중성. 그러니까 오늘 일단 계산 문제는 다 풀어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론은 제가 오늘 천천히 좀 나갈게요. 천천히 나가도 되겠죠? 천천히. 그래서 일단 이론은 알아야 되니까, 야매도 있긴 한데 야매만 알면 안 되거든요. 이해부터 가야 되니까. 자, 토지는 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중성이에요.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 인자에다 입구자를 써서 인구가 늘어나요. 먹는 인구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곡물 수요가 준다, 곡물 수요가 늘어난다. 늘어나요. 그럼 곡물 수요가 늘어나면 곡물의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곡물을 재배하려고 땅을 빌려달라고 하죠. 임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갑돌이가 지가 땅이 제한된 상태에서 토지 자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지대인, 따라서 잉여다. 잉여예요, 잉여. 이거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받습니까? 잉여로 받습니까? 잉여예요. 그러니까 네가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이 만든 생산 요소니까 그냥 너가 잉여로 가져가라는 얘기죠. 토지 자체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구별했고요. 근데 신고전압파는, 자,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생산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서 우리가 개발될 수 있잖아요.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땅값이 낮아지겠어요? 땅값이 높아지겠어요? 그럼 지대도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택지를 사야 되잖아요. 하나의 그냥입니까? 생산 요소입니까? 생산 요소라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생산 요소에 대한 지대가 낮겠어요? 지대가 높겠어요? 높으니까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는 우리가 곡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줬지만, 자, 이거는 지대는 하나의 그냥요 생산비예요. 생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건데, 자, 아까 얘기했죠. 고전압파는 뭐고요? 잉여. 신고전압파는요 비용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갈게요. 고전압파는 뭐로 받고? 잉여. 신고전압파는 비용으로 받거든요. 생산 비용.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갈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 이만한 잉어가 있어요. 잉어를 못 잡먹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잡아먹어갖고 누가 신고해서 비용을 냈어요. 따라해보세요.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요것만 잡으세요. 그죠? 다시 갈게요. 고전압파는 뭐로 받죠? 잉여. 신고전압파는 비용. 요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거기 이제 넘기시면은 리카도가 있어요. 이제 하나씩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자, 넘기시면은 리카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다? 리카도. 리카도는 차액지대설에서 비옥도에 따라 다른다는 건데, 자, 비옥도는 땅의 질을 얘기를 해요. 그죠? 칠판. 땅의 질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 우둥지가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열등지고 최열등지가 가장 안 좋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지대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죠? 그러면 어디가 제일 많이 벌겠어요? A 토지가 우둥지잖아요. 그럼 만약에 곡물 가격, 비옥도, 생산서 질적 차이가 토지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생산비를 뺀 나머지가 잉여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비옥도가 중요한 겁니까? 그냥요, 질적 차이가 있어요. 차액만큼 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내용을 가야 되는데, 가볼게요. 내용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둥지를 빌렸어요? 그러면 우둥지를 빌리게 되면 그냥입니까? 가장 지대가 높습니까? 높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 체감이라는 건 비옥도가 아무리 높아도 단위당 생산되는 밀의 양은 그냥이다 한정돼 있다. 그러면 그냥에 대해 열등지로 넘어가야 돼요. 열등지가 또 확대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등지와 열등지 간의 비옥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서 최열등지라는 것은 아주 지대가 안 생기는 곳이거든요. 안 좋은 곳이에요. 이걸 한계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없다는 건 그냥입니까? 없을 문자입니까? 무지대. 우둥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토지의 생산성 차이만큼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대는요, 시장 가격 생산비를 빼고 남은 그냥이에요, 잉여예요. 잉여. 그럼 아까 고전압파는 어떻게 됐어요? 생산물 가격이 높으니까 비옥도가 높아서 지대가 높다는 거죠. 그럼 생산물이 가격이 낮으면 지대도 낮아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얘는 가장 강조한 게 그냥입니까? 얘는 비옥도입니까? 비옥도에다가 수학 체감의 법칙을 따졌죠.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이따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른쪽에 마르크스가 있어요. 누가 나온다? 마르크스. 마르크스는 막스예요. 얘는 이제 자본주의가 생겨요. 그럼 자본주의가 생기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를 합니다. 그럼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럼 차익입니까? 절대입니까? 절대에서 다 걷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절대지는 토지 생산성과는 상관이 있어요? 좀 무관해요. 무관하고 비옥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비옥도가 아니고 토지 개인에 의해서 배타적으로 소유라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소유권만 있어도 지대를 걷는다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지대가 다 발생합니까?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강제로 걷으니까. 아까 리카도는 한계지는 지대가 없었죠. 근데 얘는 한계지나 한계지 밖에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한다면 절대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시면 174에 가시면 독점지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거는 토지 양이 질적으로 가격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독점지대와 이 절대설과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분도 어디서 제가 좀 칭찬하냐면 넘기시면은 페이지 173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173에. 박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무슨 지대설과 무슨 지대를 비교했어요? 차액과 절대지대를 비교했다는 거죠. 그죠? 173에.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일단은 중요한 키포인트는 여기에요. 자, 차액지대 리카도는 뭘 강조했죠? 비옥도입니다. 얘가 니카르도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비옥도에 따라서 그냥요, 다 지대가 달라요.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수학이 체감할 수도 있다 그랬죠.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데 넘어갔죠. 그럼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제로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가셨습니까? 얘는 고전압파였잖아요. 뭐로 봤죠? 잉여. 그러면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소유권.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그럼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마르크스 찍으셔야 된다. 요구합니다. 소유 자체로 사유화가 생기거든요.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를 존재 안 한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럼 얘는, 자, 아까 신고전압파 기억하시죠? 그럼 신고전압파는 지대를 뭐로 봤죠? 비용. 그럼 지대가 높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생산 요소니까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또 어디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가 단어를 볼게요. 비옥도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절대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절대 리카도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옥도 나오면 마르크스야, 리카도야. 리카도예요. 자, 비옥도에 도 들어갔죠. 리카도에 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도 들어가는 애는 리카도밖에 없어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선운도 찍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찍으시고 그 다음에 소유권 나오면 누구죠? 마르크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영화 배우 중에서 소피 마르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피 마르소 소유권은 마르크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데 이게 집에 가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배치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야매를 어디다 적냐면 지금 173페이지에 차익세에서 리카르도가 있고 절대 마르크스가 있죠. 그래서 거기다 옆에다가 적어놔 보세요. 어떻게 넣냐면 자 일단은 야매입니다. 일단 제가 강의부터 한 다음에 좀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지금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리카도가 쏜다고 갔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카드를 집에다 놓고 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돈이 모자랍니까? 그냥요 차익이 생겨요. 차익이 생기잖아요. 맞나요? 그랬더니 보니까 얘가 이 스테이크를 다 먹었어. 지금 한 4분의 한 4분의 3은 다 먹은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따보세요. 비옥하게 확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로 해라. 이렇게 잡으신 거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웃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자, 도대체 네가 그거 뭐냐 그랬더니 문제를 보세요. 지금 1번이 맞는 지문이거든요. 지금 1번 보이나요, 이거? 보고 있어, 이거? 그럼 자, 갈게. 비옥하게 어떻게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이게 아다리가 딱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가성비가 안 좋다. 가성비가 안 좋아요. 아까, 빼앗나는 그냥 앉혀놓고 내일 봐. 그럼 봐. 근데 이건 맨날 들어도 걔가 걔 같아. 아시겠죠? 할게요. 다시 할게요. 준비됐어요? 비옥하게 어떻게 처먹고? 확 처먹고,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를 했잖아요. 맞습니까? 맞는 질문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합격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고 맞아야 되니까 비옥도 수학체감 나와 사액질에서 리카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적냐? 지금 거기다가 밑에다 적으세요. 어떻게 적냐면 아까 스토리가 가볼게요. 자 여기 갑니다. 여기 적으세요 빨리. 비옥하게 어떻게 먹고? 처먹고를 하지 말고 먹고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를 하죠. 찾았습니까? 그래서 비옥도 나오고 수학체감 나오면 차액의 리카도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따라서 이론이 먼저다. 이론이 먼저야. 이걸 먼저 안 다음에 야매를 가는 거죠. 지금 적어 놓으셨죠?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적는데 오래 걸려. 다 적었어요? 자 그러면 갈게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 야 야매만 하지 말고 해봐. 그러면 봐봐. 비옥하게 확 먹고 나는 비옥이 뭐죠? 비옥도잖아요. 맞아요? 확이 뭐예요? 수학체가. 그죠?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얘가 좀 와꾸가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마르크스는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강조합니까? 자본주의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걷어버려요. 그럼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절대니까 무조건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요건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적으세요. 자, 따보세요. 한계지는
자, 우리가 경상도 사투리에 인마가 있고 절마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절마 소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한계지는 누가 갖고 있다는 거죠? 절마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절이 그냥입니까? 절대지대입니까? 마가요. 마르크스. 그냥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가 요구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할게요. 한계지는 누구 소유다? 그럼 절마가 가만히 있어요? 그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마르크스 이론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한계지의 절마의 절이 뭐죠? 절대, 마가, 마르크스, 소유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 그럼 얘는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를 강조했으니까 한계지에도 지대를 존재할 수 있어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어? 그렇게 잡아놓으시면 야매로 끝나버리면 지배까지 쫓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얘기할게. 야매가 먼저야? 이론이 먼저야? 이론이 먼저예요. 비옥도냐 아니면 소유권이냐. 그 다음에 야매로 끝내버리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계지 절마 소유 적어놓으셨어요? 머릿속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계지 절마 소유. 자, 할게요. 천천히 나가도 되겠죠? 여기는 그래서 작년에 여기서 7문제가 나왔어요. 난이도를 학자들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7문제 나왔다는 건 다 학자들 때려친 거야 그냥. 아시겠죠? 자, 한계지는 누구 소유죠? 절마 소유. 그죠? 절마가 그냥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런가요? 그럼 절대지서는 어떻게 돼요?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럼 한계지를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 한계지도 무조건 요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최열등지가 한계지였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야. 강제로 가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요거. 그럼 몇 번이 틀렸겠어요? 2번이 틀렸다는 거죠. 요거 이해가시겠습니까? 다시요. 갈게요. 자, 비옥하게 어떻게 먹고? 확 먹고, 차액에 대해서 리카도까지 가졌고요. 한계지, 이게 최열등지가 한계지예요? 한계지는 누구 소예요? 절마. 마르크스가 그냥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냥요, 요구해요.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대를 발생하죠. 요구할 수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로 가져가시면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잡으셔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스토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거는 천천히 리카도는 그냥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비옥도입니까? 비옥도의 차이예요. 맞나요? 비옥도의 질적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지대가 다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 수학 체험이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넘어가다 보니까 지대가 안 생긴다는 이론을 가야 되고, 자, 한계지는 절마 소유죠. 그러면 그냥요, 절마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한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거든요. 그럼 한계지 지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T넨이 나와요. 또 T넨. 별로 다 나와요. T넨. 174페이지 T넨 찾으셨어요? 얘는 또 뭐니? 힘들어 죽겠어. 가시면 T넨은 위치지대서를 강조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안쪽이 그 오일장이 열려요. 농사를 짓더라도. 그럼 중심지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높죠. 높아요. 높고, 얘가 있을 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우마차 지대예요.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갈수록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요. 수송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는 수송비가 60원 나갔고 여기가 100원 나갔으면 어디가 위치가 좋을까요? A가 좋다는 거죠. 맞죠? 그럼 안쪽은 지대가 높고 수송비가 낮다는 거죠. 그럼 위치가 좋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나갈수록 날수록 그냥이야 땅값은 싸. 지대는 낮지만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송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럼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위치가 수송비예요. 무슨 비를 강조했다? 수송비. 그래서 얘가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농사를 지면서 안쪽은 집약, 바깥은 조박농업을 나타냈거든요. 입지가 교차하면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며 지대를 결정하는 핵심이 오서 위치에 따라서 수송비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A토지가 더 좋잖아요. 40원의 수송비가 절감이 발생하기 때문에 A토지 지대가 된다. 수송비 절약분이 꼭 지대가 되고 지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프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수요 곡선을 배우셨죠? 그럼 수요 곡선은 세로치기 그냥입니까? 가격입니까? 가격이고 가로치기 뭐였어요? 양.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수요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 왜냐하면 반비례해서 그래요. 반비례.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니까 우하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중심지는 아까 그냥입니까? 이게 지대고요. 지대고 중심지에서 외곽이라고 보세요. 외곽이면 자, 중심지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높습니까? 높고 나갈수록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가죠? 소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이다 반비례다. 반비례거든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가 높고 나머지 수송비가 우리가 높기 때문에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예요. 우하상향 우하향.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지대가 제로가 되는 곳이 있어요. 아까 한계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지대가 있어요. 제로예요. 제로가 이제 조방한계점이라는 건 지대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게 딱 계산 문제가 딱 한 번 떴거든요. 계산이.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매상고가 수학액이에요. 100원이면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죠. 그럼 만약에 얘가 많아지면 그냥입니까? 얘가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해오시냐면 자 따라보세요. 아짐의 생수. 아짐이한테 생수를 달라고 그래요. 다시 아짐의 생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뺀다는 거는 그냥 머릿속만 주세요. 나중에 할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대와 수송비는 비례다, 반비례다. 반비례죠. 그죠? 그 나중에 티넨이 동심원을 확장시켜서 버제스의 동심원과 알론스의 입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라는 거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은 책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기본수를 철저히 좀 가겠습니다. 176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가시면 용어 정리가 176페이지 좌측의 하단에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별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이 부중성 때문에 뭐 집약화 시킨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토지의 집약도는 자 볼게요. 자 우리가 토지의 집약도는 감사합니다. 토지의 집약도라는 것은 토지에 대한 우리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에요. 노동과 자본. 자 그러면은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높죠. 나갈수록 땅값이 낮아지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보세요. 그러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늘려야 돼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줄이고 얘를 높이거든요. 그럼 집약도가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따라서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이거든요. 근데 나가면 나갈수록 땅값이 그냥요 낮아요. 낮아. 그럼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늘리니까 저층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부중성 때문에 땅이 그냥이다 제한돼 있다. 그럼 건물을 저층화시켜요? 고층화시켜요? 이게 집약적 이용이거든요. 집약화 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볼게요. 지금 토지용 집약도 있어요? 별표 쳐놓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자체가 한 게 아니라 이해가 하셔야 되는데 토지용 집약도란 어떤 토지 이용에 있어 단위 면적 투입되는 뭐와 뭐의 양이에요. 노동과 자본. 그러면 토지용 집약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쪽 이용한다는 거죠? 집약적이죠. 그러면 토지는 줄이고 자본과 노동을 늘리니까 건물이 저층화 되겠어요? 고층화 되겠어요? 그러면 중심지로서록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맞나요? 외곽은 어떻게 돼요? 외곽은 자 토지를 늘리고 노동 자본을 줄일 수 있죠. 자 이거를 조방적 이용이라고 해요. 무슨 적 이용이라고 한다? 조방적 이용.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안쪽은 집약농업이고 바깥은 조방농업이라는 것은 자 아까 지대가 낮습니까? 안쪽은 지대가 높습니까? 높고 나갈수록이요. 지대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그냥입니까? 수송비가 작게 들어갑니까? 위치가 좋죠. 그럼 땅값이 어떻게 돼요? 높아요. 그죠? 그러면 집약적으로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우리가 부가가치가 좀 싼 걸 팔아야 돼요? 비싼 걸 팔아야 돼요? 비싼 걸 팔아야지만 내가 이득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조방농업이다? 좀 집약농업이다? 집약. 조방은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거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얘가 했을 때 교통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음하차시 되었어요. 그럼 다 들어왔다가 나가죠? 나갈수록 그러니까 수송비가 늘어납니까? 수송비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봅니다. 눈으로 그냥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집약적인 게 그냥입니까? 중심지 안쪽에 있습니까? 안쪽에 있어요. 그렇게 가세요.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그럼 완만해요? 가팔라요? 가파르고. 조방이 외곽에 있죠?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가 교차하면서 띠를 형성해서 입지 교차가 되면서 안쪽은 그냥이다 집약적이다. 여기가 조방적이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집약적일수록 기울기가 완경사다, 급경사다. 종업 조방은요, 완경사. 농산물의 생산 활동이 입지 경제에 따라 토지용 활동이 할당돼서 지대가 결정된다는 거죠. 입찰지대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얘도 입찰지대를 얘기한 게 우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농사를 짓는데 수송비가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많이 들어가는 게 좋아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죠. 언더스탠드? 그럼 그냥이야 가장 입찰을 많이 써야 돼. 많이 써야 돼요. 얘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제는 원래는 알로소인데 얘가 그 기본적인 게 됐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맞히셔야 되는데요. 그럼 티네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위치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위치. 그래서 거기다 적어놔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튜넨 가서 야매를 적으시면 일단은 174페이지 가시면 튜넨이 있죠. 튜넨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따라오세요. 위치가 튀네. 자, 보세요. 보세요. 따라오세요. 위치가 튀네. 너무 많이 나갔네. 뭐야, 튄 거죠, 이렇게. 연구한 거야. 위치가 튀었죠. 아이, 학교로. 비옥하게 확 쳐먹고. 자, 위치가 쳤지. 튀면 그냥이야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죠. 그럼 위치 나오면 티넨 찍고 수송비 찍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위치가 튀내라는 거에 대한 암시적인 건 뭐냐? 위치가 튀었다는 건 그냥이야 너무 많이 나갔어. 그럼 무슨 비가 많이 나가니? 수송비예요. 위치 나오면 그냥이야 튀낸이야. 수송비 찍으라는 거야. 이것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저 보세요. 들을만 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가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우리 학교 온 것도 아니고, 그죠? 얘네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야?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 중개사 사무실 있는데, 이 티넨이 무슨 이론을 주장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얘는 10월달까지만 참으면 돼. 비옥하게 확 쳐먹고 이렇게 빼안나 이렇게. 티넨 가보자. 티넨 뭐가 튀었어? 위치 수송비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죠? 문제 할게요. 아까 문제에서 튜닝 기억하십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뭐가 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튜는 위치라는 게 나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된다? 위치. 그럼 잡으세요. 비옥도 나왔다고 해서 어머 이거 비옥하게 참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로는 읽으셔야 돼요. 비옥도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더라도라는 단어가 있죠. 아시겠죠? 그죠? 야매도 야매일 뿐 이해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머 교수님 비옥하게 확 쳐먹는데 큰일 나. 다쳐. 그죠?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야. 동일하더라. 제발 좀. 아시겠죠? 그죠? 학교는 그렇게 우습게. 그러면 그냥이야 비옥도가 동일해. 정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랑은 비옥도가 똑같은 얘기예요. 비옥도에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위치가 튀네. 수송비가 많이 나갔네요. 그러니까 위치는 비옥도 동일한데 동일해? 땅의 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에 따라서? 위치죠, 위치.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옥도 나왔다고 니카도 치시면 안 돼요. 동감하십니까? 이게 학계론이에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비옥도의 단어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합니까? 위치가 중요해요. 비옥도는 동일하다는 건 얘가 완전히 비판한 건 아니라 니카도 이론을 추가시킨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비옥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다. 그러니까 비옥도는 똑같은 상태에서 위치가 다를 거 아니에요. 하시겠죠?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된다? 튀네. 맞습니까? 이렇게. 알 수 있겠어요? 위치가 튀네. 수송비 많이 나갔네. 얘가 수송비가 좀 빠진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재밌어, 이거? 재밌게 해요. 이렇게. 됐어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다음 시간도 다 집에 갈 것 같은데. 학자가 많이 나와. 알겠죠? 그죠? 이렇게 갔습니다. 위치까지 갔어요. 위치까지 갔고. 여기까지가 농업 입지론이에요. 그냥이다, 농업이다. 농사예요, 농사. 그죠? 농사하셨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냥입니까? 도시가 만들어집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땅의 지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학교 오신 거야. 나 학자야. 아시겠죠? 그래서 알론소가 나와요. 무슨 소가 나옵니다. 알론소. 넘겨보세요. 알론소는 건강한 소의 동생이에요. 자, 170페이지 갈게요. 170페이지.
찾았어요? 벌란소가 다 나왔어. 얘가 알러요. 알르 경강한 소리 동생인데 얘가 2차 이제를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도시가 먼저겠어요? 농업이 먼저겠어요? 친해이 농업 이론을 전개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입찰하면서 안쪽에 집약 쪽이 있죠. 다 입찰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 형성되면서 중심지는 그냥이다. 땅값이 높다. 높죠. 굉장히 지가도 높죠. 명동이잖아요, 명동. 그죠? 강남. 명동과 강남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높습니까? 임대료는요? 높아요. 임대료가 왜 높을까요? 그냥입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까? 장사 대박이거든요. 거기 차지하려고 막 낙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경매 같은 거 아시죠? 입찰하려면 그냥이 돼요. 낙찰받아야 돼요. 낙찰받기 위해서는 최고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소 금액을 적어야 돼요. 최대 금액을 적어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 갔지? 그러면 얘네들도 그냥 다 경쟁을 한다. 경쟁을 해요. 서로 간에. 그래서 상업지 지대와 도시 전체가 있죠. 아까 집약 쪽과 조방 쪽이 있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경쟁이 심하면서 띠를 형성하면서 안쪽은 그냥이야 땅값이 비싸. 그럼 상업용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에요. 무슨 곡선이다? 입찰. 그럼 요게 이렇게 해서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우하향이에요. 그죠? 그럼 원점을 향해서 오목해요, 볼록해요. 볼록이죠. 이렇게 오목하면 안 돼요.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배가 원점을 향하죠. 이렇게 배 이렇게 해서 배. 그럼 제가 배가 뭘 향하여? 원점을 향해서 오목이다, 볼록이다. 볼록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잡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거는 힘들어.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라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최대.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찰 받으려면 가장 최소 금액, 최대 금액. 최대가 나와야지 최소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얘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 하자는 무슨 금액이다? 최대. 그럼 여러분들 그럼 그냥이 돼요. 임대료를 많이 내야 돼요. 그러면 정상이윤을 먹는데 초과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초과이윤이 그냥이에요? 0이에요. 0. 이거 지금 보고 계시죠? 요 1번이 가장 출제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시 할게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소다, 최대다. 최대가 나오셔야 돼요. 최소가 나오면 안 됩니다. 최대가 나와야 되고 무슨 이윤이 0이에요? 초과요. 정상이 아니라 초과는 포기하고 내가 지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고요. 그럼 입찰지대구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각 산업의 지대구선을 연결했죠. 그래서 아까 요 연결한 곡선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또 포락선이라고 또 얘기하는 건데 참고하시고요. 아까 요거 기억하십니까? 제 배가 원점을 향해서 어떻게? 볼록하잖아요. 볼록하고 자 입찰 곡선이 가파르면 업종수 그냥 있어요. 중심지 입지예요. 중심지 입지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라는 게 있죠. 자 기울기는 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인데 시험 문제는 운송비로 나왔거든요. 무슨 비로 나왔다? 운송비를 토지 용량으로 나눠요. 그래서 따보세요. 운을 2로 나눈다. 갈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자, 지금 거기 177페이지 보시면 알론소라는 자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자, 알론소는 동그라미 3번만 체크하세요. 자, 2번 볼게요. 2번 가시면 수송비 절약분이 곧 지대다. 도심 지역에 가까울수록 입지수 많은 지대를 발생하고요. 아까 제가 초과 있는 제로였죠. 그러면 지대는 기업에 무슨 이윤은 얻어가요? 정상이윤과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라고 되어 있죠. 자, 3번 최소입니까? 얘는 무조건 최대입니까? 최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래서 입차지대는 당의 토지에 대해서 최대 지불 능력을 가진 사람이 토지 차지하고 토지 용도에 따라 결정이 되며 자, 지금 최대 지불 능력의 초과이윤이 뭐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었잖아요. 찾았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아까는 제가 상업용하고 주거용만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공업용이 있으면 그냥입니까? 하나 더 생깁니까? 더 생기게 되면 또 입지가 될 수 있죠. 그건 뭐 참고만 하시고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항상 자, 얘는요. 자, 여기에는 지금 그 기울기는 지금 안 달아놨더라고요. 기울기는 좀 없기 때문에
기울기를 좀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네. 페이지 18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80페이지로 가시면 거기에 동그라미 밑에 2번에 지대곡선 기울기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거기 박스가 하나 있죠. 거기도 별표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계교통비를 토지 사용량으로 나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험 문제는 운송비로 나왔어요. 무슨 비로 나왔다? 운송비. 토지 이용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따보세요. 운을 2로 나눈다. 운을 2로 나눠요. 교사로 남겨도 되는데 운송비를 올리고 토지 이용량을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용량이 내려가겠어요? 운송비가 올라가겠어요? 운송비 올라가죠. 지금 교통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교통비에다가 운송비 적어놓고 토지 사용량이 이용량하고 똑같은 용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교사, 운이, 그 운송비를 이용량으로 나눠도 돼요. 지금 보고 계시죠? 다시요. 교통비를 무슨 비로 나왔다고요? 운송비. 토지의 사용량을 뭐로 나왔다고요? 이용량. 적어놓으셨죠? 모의고사에 가서 그러면 토지의 이용량이 올라가겠어요? 토지의 운송비가 올라가겠어요? 운송비를 토지 이용량으로 나눈 게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따라서 운을 2로 나눈다. 운을 2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다? 자, 볼게요. 자, 그럼 항상 짚어 보십시오. 자, 알론소는 항상 입찰지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가 나오셔야 돼요. 최대가 나오시고 무슨 이윤이 제로예요? 초과예요. 그 다음에 운송비를 뭐로 나눴어요? 이용량 나눴지 이용량을 운송비 나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운을 2로 나눈다. 운을 2로 나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외우냐? 자, 이거 적어놓으세요. 자, 거기 옆에다가 요거 적어놓으세요. 자, 페이지 아까 다시 가셔서 177페이지 가시면 알론소가 있을 거예요. 찾았죠? 거기다 어떻게 적어놓냐면 얘가 왜 알른소냐?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른소예요. 그럼 알른소는 건강한 동생이에요? 병든 소예요? 병든 소입니다. 병든 소는 비싸게 사야 돼요? 싸게 사야 돼요? 근데 얘가 최고가로 입찰받았어요. 그럼 잘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니, 앓는 소를 최고가로 낮춰서 받았는데 못 받았잖아요. 앓는 소. 앓는 거는 병든 소야. 병든 소를 최고가로 낮춰서 받았거든. 못 받았죠. 그래서 얘가 맨날 찾아가면 앓는 거려요. 너 왜 앓는 거리냐? 그랬더니 앓는 소를 최고가로 낮춰서 받았죠. 맞습니까? 그럼 앓는 소 하면 최소다, 최고다? 최고 입찰치 그러시면 돼요. 이해하셨어? 다시 할게. 알론소를 어떻게 낙찰받았어? 잘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후회하지? 성대모사 해봐. 알른 거려요. 너 왜 알른 거리니? 그랬더니 뭐래? 알른소를 최고가로 입찰받은 거죠. 맞나? 알른소가 뭘 얘기하고? 알론소. 이게 무슨 가격이야? 최고. 대답 좀 해주세요. 최저예요? 최고예요? 최고고 그냥이야? 입찰이야? 입찰 이론까지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가시겠죠? 그래서 알론소 최고 입찰까지 연결시키시는 게 좋아요. 이해하셨죠? 그럼 자 갈게요. 마지막입니다. 여쭤볼게요. 스토리를. 얘 왜 계속 알른 거려요? 알론소를 최고가로 입찰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알른 거렸죠? 그래서 내가 알론소한테 너 왜 웃니? 자 눈을 잘 보세요. 너 왜 웃니? 그러면 운을 뭐로 나누죠? 2로 나눠요. 이렇게 하십니다. 이걸 마무리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잘 나와요. 이거랑 이거랑 바꿔 나오거든요. 이해하셨죠? 다시 할게요. 시판. 앓는 소는 그냥이야. 건강한 소의 동생 병든 소야. 어떻게 낙찰받았어? 그러면 잘못 받았잖아. 그래서 맨날 그냥이야. 앓러. 그래서 어떻게? 앓는 그래. 그래서 앓는 소한테 가만히 있어봐. 나봐. 너 왜 웃니?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운이. 그죠? 서로 만날 때 어떻게? 운이? 운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눠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2를 운으로 나눠요? 운을 2로 나눠요? 너 왜 이 운이가 안 되잖아요. 너 왜 운이가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너 왜 운이? 뭐로 나눈다? 운을 2로 나눈다는 게 가장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얘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로 나눈다는 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수판 보세요. 갑니다.
합니다. 자, 여기 아까 갈게요. 자, 요거 갑니다. 제발. 니카도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준비되셨어요? 어떻게 하게? 어떻게? 비옥하게 확 쳐먹고 차익에 대해서 니카도로 하라. 니카도로. 맞나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얘는 그냥입니까? 지대가 다 비옥도에 차이가 생깁니까? 대답해봐요. 그죠? 수학이 체감하죠? 그럼 계속 나와요? 안 나와요? 넘어가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중에 가서는 아예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한 차익지에서는 생산물 가격과 100원과 100원이 일치하면 지대가 빵이지. 그러면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한계지는 절마 소유 기억하시죠? 그냥입니까? 절마가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죠.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그냥요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습하셔야 돼요. 자, 위치 친해 기억하십니까? 얘는 비옥도가 중요해요? 위치가 중요해요? 비옥도가 동일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위치가 중요하죠?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튀었죠? 무슨 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수송비. 수송비가 빠진 거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요. 나왔네요. 알론소. 그 유명한 알론소. 입찰대 알아요? 알론소. 왜 알론소예요? 알론소를 최고가 입찰 받았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항상 최대가 나와야 됩니까? 최소가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가장 높은, 낮은 높은이 중요한 거죠. 오케이? 그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의 용도에 따라서 토지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안쪽은 주거지겠어요? 상업지겠어요? 상업지고, 주거지고, 공업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끝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까지 보시면 돼요. 이거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죠? 또 넘겨봐요. 미치겠어. 또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 중지된 또 뭐 있어. 자, 몇 개만 하면 되는지. 요거 하고, 자, 요것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원장님 다 하라 그러니까 일단은 180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80페이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180 갑니다. 자, 아까 토지용 집약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염이 잘 뜨는 게 부중성이에요. 부중성이다. 자, 부중성 때문에 땅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입니까? 한정돼 있습니까? 그럼 건물을 올리는 게 집약화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아까 이 알론소께서는 자, 입찰대국서는 우상향, 우하향. 아직 갖고 있네. 우하향. 원점에서 볼록하잖아요. 원점은 어떻게 배가 볼록. 이렇게 되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는 도시거든요. 자, 농업이에요, 도시예요. 도시가 형성되면서 이 이론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거든요. 토지용 집약도가 토지에 대한 자본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볼게요. 자, 항상 A를 B로 나누죠. 그럼 얘기해 보세요. 그럼 A에 대한 B예요? B에 대한 A예요? 모르시면 진짜 B에 대한 A가 되거든요. 분모에 대한 분자예요.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토지에 대한입니까? 토지에 대한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용 나갔죠?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냥입니까? 가격 변화에 대합니까? 가격 변화에 대한 뭐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나중에 자 이건 그냥 들어보세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누는 비율이 있거든요. 그럼 부채에 대한 지분이에요?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지분에 대한 부채라고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자본을 토지 나누면 뭐에 대한 뭐예요? 토지에 대한 자본입니다. 이게 학교는 굉장히 이런 게 중요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 갈게요. 그러면 도심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비싸요. 나갈수록 땅값이 낮아지죠. 그러면 안쪽은 그냥요 집약적으로 이용해야 돼요.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됐다빼봐요. 그죠? 그럼 안쪽은 금융업이 입지시키게 돼요. 맞나? 근데 저기 강원도 가면 금융업이야 목장업이야. 목장업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요 지대가 낮아서 그래. 낮으니까 조방 쪽으로 이용하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지대하고 이제 봤을 때, 자, 여기가, 어떻습니까? 자본이고요.
여기가 토지라면, 자, 만약에, 자,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그냥요, 한정돼 있어요. 그럼 둘 다 투입을 알아보시잖아요. 맞나요? 자, 갑돌이가 만약에 3,000원이 있다. 그럼 만약에 빵과 우유를 먹으려면 그냥입니까?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안쪽은 그냥입니까? 땅값이 쌉니까? 땅값이 비싸죠? 그럼 그냥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토지를 줄이고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저층하다, 고층하다? 고층화된다는 뜻이에요. 맞나? 그럼 안쪽은 집약적이니까 목장업이 있어야 돼요? 금융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알론소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나갈수록 땅값이 싸죠? 땅값 싸니까 그냥입니까? 토지를 많이 늘립니까? 자본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집약적이에요? 좀 조방적이에요? 고층하다, 저층하다? 저층하다는 것만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 읽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유학집 주면 요거 박스만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할게요. 도심은 어떤 게 입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금융업이잖아요. 집약적이잖아요. 언더스탠드? 이렇게. 그럼 땅값이 낮아서 그래? 높아서 그래? 잘한다. 그러면 토지를 줄이죠. 그럼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성이라는 것도 커지죠. 그럼 조방적,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중성에 의해서 조방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 집약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외곽은 목장업이죠. 땅값이 어떻게 돼요? 싸. 그지?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늘리고 자본을 줄였지?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대체성이 어떻다? 낮아지는 거지. 그럼 집약도가 높다, 낮다. 낮은 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일단 181페이지 보시면은 181페이지 가시면 기출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죠? 같이 한번 볼게요. 181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됨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높다고 해야지 낮다는 안 되거든요. 여기 가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앞쪽 총론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중성. 이거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부중성. 강기네. 총론은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부중성으로 가시면 이제 이해가 갈 거예요. 부중성이 어디 있냐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82페이지 가시면 자 8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82페이지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조방적 이용입니까? 집약적 이용입니까? 건물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가장 좀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집약적이라는 것은 고층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럼 집약화시킨다는 건 저층화예요? 고층화예요? 고층화. 그러면 디귿에 보시면 토지용을 집약화다, 조방하다. 집약화. 그럼 고층화로 놓는 게 좀 편합니다. 저층화시킨다, 고층화시킨다, 고층화시켜요. 여기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부중성에서 잘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서 조방과 집약을 꼭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셔서 다음 시간 넘기시면은 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거기까지 갔고요. 딱 두 학자만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페이지로 가시면 178로 가시면 178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2번 준지대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거. 그 다음 밑에 가시면 파레토라는 단어가 나오죠. 요 두 학자만 타면 다 끝나거든요. 요건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만 쉬십시오.